경제용어 해설입니다.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NSFR 가용안정자금 나누기 필요안정자금 곱하기 100% 1. 가용안정자금 스트레스 상황 지속 시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 가용안정자금입니다. 두 번째 필요안정자금 특정 자산이 1년 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매 또는 담보부 차입 등에 의해서 현금화가 될 수 없는 부분 추산 DSIB란 무엇이냐? DSIB 시스템적 중요 은행 지주회사를 말한다.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DSIB를 선정하여 추가 자본 적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주 하나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죠. 주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주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 주죠. 농협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이 선정되었다. 2015년 9월 말 평균 BIS 자기자본 비율 가로 열고 은행 13.99%, 은행 지주회사 13.68%, 자기자본 비율은 최저 적립기준 가로 열고 10.5%, D-SIB의 경우 11.5% 가로 닫고 최저 적립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DSIB, DSIB 추가 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본 버퍼입니다. Capital Buffer 완충 자본 위기 기간 동안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무엇을 지속한다고요? 신용 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 규제 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자, 유형 자산 증가율 도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 기준. 다음 경제용어 해설입니다. 요즈마 펀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정부는 1992년 인발 INBAL 이란 민관 합작 펀드를 만들었으나 1년 만에 실패했다. 이 경험을 살려 이듬해인 1993년 요즈마 펀드를 만들었다. 펀드 조성 규모는 2억 6,300만 달러로 이스라엘 정부가 40%, 해외 벤처 캐피탈이 60%를 출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금을 대는 역할만 하고 투자 기업 발굴 등 세부 주요는 민간 벤처 캐피탈이 전담했다. 이 펀드를 모태로 10개의 자회사 펀드도 조성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요즈마 펀드는 1993년부터 5년간 217개의 이스라엘 벤처 기업에 투자했고 기업 공개, 즉 IPO, 기업 공개,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율은 56%에 달했다. 정부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마중물 역할만 하고 경험 많은 민간 투자사를 적극 활용한 게 요즈마 펀드의 성공 비결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자, 다음은 수렴성과 비수렴성 함정에 대한 경제용어 해설입니다. 수렴성과 관련된 이론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들 사이에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른바 후발자의 이익 (advantage of the backwardness) 후발자의 이익 이론이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 유효했던 기술 모방 규모 확대 위주의 투자 주도 (investment based) 투자 주도 전략이 자체적 기술 혁신 중심의 혁신주도 (innovation based) 혁신주도 전략으로 전환되지 못하여 경제발전이 정체되는 비수렴 함정이 존재한다. 비수렴 함정, 즉 non-convergence trap이 존재한다. 비수렴 함정이란 선진국 진입의 잠재력을 가진 경제가 조정 실패 등의 요인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기술 수준이 정체되어 저기술, 저혁신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자, 지금까지 수렴성과 비수렴성 함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무엇이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measured at fair value) Financial Assets measured at fair value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낼 수 있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이것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제공공정가치란 무엇이냐? 제공공정가치 Fair Value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형성되어 공시되는 가격이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의미하고 채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경제 용어입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mortized Cost Financial Asset Amortized Cost 기업이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을 최초에 취득한 이후에 상각 후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자, 다음은 상각 후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Amortized cost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상각 후 원가입니다. 다음 경제 용어 해설입니다. 유효이자율이란 무엇이냐? 금융자산의 발행 금액을 그 자산의 만기 상환 금액과 매기 지급하는 이자 지급 총액의 현재 가치로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한다. 유효이자율. 자, 그 다음입니다. 만선적 한계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 현황. 자,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목 단위, 기업 규모별 신용 공여액, 그 다음은 업종별 구성비 보면은 운수, 조선, 부동산, 건설, 전기, 전자, 소매, 철강, 기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국내 은행의 집단 대출 잔액 및 증가 규모, 항목 증감, 단위는 조원이죠.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부터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까지 안심전환 대출 포함 시 금융감독 원기준 이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정보를 취합해 산출한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비교하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이것이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DSR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은행으로부터 사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DSR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은행으로부터 당연히 사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야, 스트레스 금리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래 금리 인상폭, 장래 금리 인상폭 예상치를 반영한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한다. 변동금리에서는 금리가 오를 때 상한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장래 금리 인상폭을 예상한 현재 금리에 얹어 대출 한도를 정하면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매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 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11월 평균 금리를 뺀 수치가 적용된다. 지난 5년 동안 가계대출 평균 금리 최고치가 6%인데 11월 평균 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 금리는 1%가 된다. 현재 금리가 4.5%라면 스트레스 금리 1%를 얻어 5.5%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다음입니다. 경제용어 스트레스 DTI 총부채 상환 비율 RTI 계산식.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실제 금리 대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산출하는 비율. 은행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때 고정금리로만 대출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춰 돈을 빌려줘야 한다. 단 집단 대출은 예외입니다. 베일인이란 무엇이냐? BAILIN 채권자 손실부담제도. 베일아웃의 반대말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위기에 놓였을 경우 고객의 예금이나 채무자의 채권 등으로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채권자 손실부담제도다. 한마디로 공적자금 등 별도의 구제금융 조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키프로스라는 나라에서는 베일인 10%를 적용했으며 그리스도 30%의 베일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베일인 30%라면 1억 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할 경우 7천만 원밖에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일인이 도입되면 10에서 30%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10에서 30% 정도의 베일인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들의 손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G20의 권고에 따라 회생정리계획 즉 RRP 회생정리계획 RRP를 따를 예정인데 여기서 베일인 제도가 핵심 사항이다. 이제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만 같다. 다음 ICS입니다. ICS는 무엇이냐? 경제용어 해설입니다. 보험사 자본 기준으로 대상 보험사는 모든 부채와 자신에 대해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 3개국 이상 영업 해외 수입 보험료 비중 10% 이상 자산 50조 원 혹은 수입 보험료 10조 원을 보유한 대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해외 진출이 예정된 대형 보험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의 건전성을 목표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분담 금액을 쌓아놓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